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 인수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총리 후보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력한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긴급 진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이 거취와 관련해서 많이 고민했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위원장은 다음 정부 청사진을 그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고 또 국정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정권이 안정되도록 하는 일에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권 도전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안철수 위원장은 5년 뒤 대선을 고려해서 일단 당으로 돌아가 당내 세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난 뒤에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 어제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과 40분가량 독대했습니다. 이때 국무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윤 당선인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안철수 위원장 외에도 이 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도 독대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큰 변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첫 총리 지명은 언제쯤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되레 총리 인선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수위 인사검증팀은 이 압축된 후보군을 토대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증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이면 국무총리 후보에 가닥이 잡힐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인수위 중요 발표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 3일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국민통합과 양극화 갈등 해소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총리 후보를 고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오늘 정순택 대주교를 다시 예방해서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고요. 이후에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통화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국가 중 우리나라 2위 교역국이라면서 오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의 긴밀한 협력 구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어제까지 모두 합해서 5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인수위는 일단 취임 뒤 10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국정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선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인수위 각 분과가 이 국정과제 후보군 초안을 정리하고요. 향후 논의를 거치면서 이를 가다듬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오늘 공수처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권한 축소와 폐지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인수위는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요. 공수처 역시 이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해 편향 수사 논란이 일었다고 진단을 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수사 방식을 변경했음을 보고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김진우 공수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며 사실상 공수처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의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인수위 공수처 폐지를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책에 폐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우위권을 보장하는 공수처법 24조를 두고도 인수위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조항이 공수처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른바 핑퐁 수사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직접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